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네, 유진 씨는 뭐 인기가 많아서 잘 안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혼밥 좀 자주 하시나요? 식당에서요? 뭐 식당이든 뭐 주변에서 집에서든 어떻게? 식당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집에서는 좀 자주 혼자 먹는 편입니다. 오늘도 떡볶이를 먹을 예정입니다. 혼자요? 네. 저도 네. 아침에 보통 이제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곤 하는데 요즘 주변을 보면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또 최근에 한 연구를 봤더니 혼밥족들이 그냥 이렇게 잘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라면이나 빵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이 반찬이 뭐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주 먹으면서 그런 혼밥하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불균형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를 할 때 혼자서 좀 밥을 많이 먹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좀 인스턴트 이런 걸 먹게 될 텐데 한 끼를 먹더라도 좀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또 무엇보다도 밥을 혼자 먹다 보면 아무래도 좀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게 맞아요. 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목 건강이나 비만, 위장장애 등 각종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약간 민망해서 이 스마트폰을 네. 계속해서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건강해야 취업까지 또 성공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혼자 식사를 하시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꼭 하시고 스마트폰 대신에 조금 그 식사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도 건강 챙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혼밥족들에게 생기는 그런 질환을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또 보다 취준생들이 건강하게 취업 준비를 하기 바라면서요. 월요병을 물리치고 나온 왜 떨어졌나 시즌4의 출연자를 만나러 가봐야겠죠.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첫 번째 날인데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잡정보센터에서 젊은 피를 담당하고 계시는 영보이가 또 출동했습니다. 자,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출동을 했습니다. 네. 현주쌤, 네. 잡정보센터에 월요일을 열어주는 남자로 2주 만에 컴백을 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정말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통화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바쁜 네. 척 하신 건가요? 그런 카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쁜 것도 있었고 그 정도로 바쁘진 않았는데 너 약간 왜곡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상반기에 면접적인 부분들이 바로 전주까지도 마감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했고 또 이제 기분 좋게 상반기를 합격을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동부손해보험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난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향후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식사 자리를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이제 왜 떨어졌나 출연하신 분 외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기운들을 좀 많이 듬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바쁘시면 저희가 부를 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전주 5분 대기 좀입니다. 5분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왜 떨어졌나 벌써 6번째 학생,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 오늘 이 기회가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신동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올해 졸업한 신동엽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좀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력을 공개하고 또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두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방송을 좀 출연하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살짝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상반기 때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제가 충분히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네.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동엽 씨의 묵은 체증을 싹 날려버리고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살펴봐야 할 텐데 현재 스펙과 상반기 지원 성적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4 6번째 행운의 주인공 신동엽 씨의 스펙과 지원 기업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동엽 씨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요. 학점은 3.1 그리고 어학은 아직 없는데요. 6월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스펙 살펴보면요. 우선 2014년에 진로교육회사 ING 스토리에서 인턴 경험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중고등학교 기관 영업과 강사 섭외,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4개월 정도 AK몰에서 VIP 서포터즈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오프라인 이벤트 기획과 영상 기획 및 제작, 그리고 MD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희망 멘토링을 2달 정도 국내 봉사를 했는데요. 이때는 소년원 출소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 7월에 또 다시 AK몰 MVP 서포터즈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전기수 경험을 바탕으로 서포터즈 선발부터 미션 수행까지 멘토로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네요. 네, 다음으로는 영삼성 서포터즈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는 7개월간 강원 1팀장으로 삼성에서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기획서와 PT 기획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호텔 외식관광 경영학회 대학생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동남아 개별 관광객을 위한 컨시어지 플랫폼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브랜드 SNS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5개월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상 편집 국비 지원 과정을 수강 중으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아르바이트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4개월 정도 롯데월드 마르코스 키친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했고요. 2013년에는 2달 정도 가마로 강정에서 조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한 달 정도 광고 에이전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2016년에는 베이비페어 입시 설명회 그리고 컨퍼런스 스태프 약 7회 정도 2년 근무를 했습니다. 네, 2018년에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신년 인사회에서 주임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2018년에는 어메이징 브루어리에서 홀서빙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스타필드 르타오 카페에서 음료 제조 업무를 했고요. 다음으로 부엉 브루잉 홀서빙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국내 영업에 지원을 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고요. CJ제일제당에 푸드 세일즈 지원을 했는데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AK플라자와 하나호텔앤리조트의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지만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캠퍼스의 영업직무, 코웨이 경영기획, 이디야커피 영업, 대학내일 채용 마케팅에 지원을 했지만 서류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호텔앤리조트 마케팅 직무에 다시 지원을 했지만 서류 탈락을 했고요. 영업직무로 모두투어와 이디야커피에 지원했지만 모두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동엽 학생은 12곳에 지원을 했는데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동엽 씨의 스펙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고 아르바이트 경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엽 씨 본인이 스스로 좀 지원을 할 때 이게 좀 너무 힘들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상반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전에 준비가 거의 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자소서 하나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좀 지원 수도 조금 작았던 것 같고요. 많이 작았던 것 같고요. 네. 좀 기업 분석하는 좀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실제로 지원했던 기업과 직무를 쭉 보니까요. 네. 동엽 씨가 호텔 경영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전공과 무관한 직무 지원이 좀 많은 것 같고 상반기에 지원한 기업 수도 좀 적어 보이거든요. 네. 혹시 동엽 씨가 이러한 지원을 한 특별한 이유나 나름의 좀 전략 같은 게 있었나요?
전략이 없었던 게 일단 문제였고요. 네, 제가 영업을 호텔 경영학과로서 이제 호텔에서도 이제 잠깐씩 일을 해봤고, 그다음에 인턴으로서 영업을 해봤고, 이제 마케팅 직무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한테 막 영업 쪽이 좀 더 적성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영업을 1순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공채 지원 기업 수가 적은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서류를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나를 쓰는데 한 3, 4일 정도 걸렸던 적도 있고요. 뭐 하나 막 2개 정도 같이 쓰면서 하나 완성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말했던 어떤 준비가 부족해서 지원하는데 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네. 현준 쌤이 이제 보셨을 때는 네. 이제 동엽 학생이 뭐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이제 뭐 마케팅이나 영업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런 지원 전략이 좀 어떤 체계가 갖춰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써봐야지 해서 대략적으로 쓴 느낌이 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둘 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네. 네. 네. 지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세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호텔 경영을 한 전공적인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산업군적 적합도 부분이라고 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뭐 리조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1차 면접까지 갈 수 있는 성과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정략적 스펙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강릉지사에 지원했었으니까 강릉에서 있는 본인만의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 있겠죠,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성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리고 본인이 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케이스들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회사에 대한 지원 횟수들이라든지 모수가 많았었어야 되는데 12개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솔직한 답변으로 처음이라서 오래 걸렸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상반기라는 게 물론 하반기보다는 채용 시즌의 운영 폭이 적고 기업들의 채용 숫자도 적지만 결과적으로 1년에서 어떻게 보면 6개월이라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보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들의 조건적인 부분, 본인의 테스트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든 활용을 잘 못했다는 점은 물론 이제 성과들이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그런 상반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예상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 자리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짚어보고 좀 지원 전략을 앞으로 잘 세워 나가는 자리잖아요. 동엽 씨가 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산업군과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지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트적인 부분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명확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전공적인 부분에 적합도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치를 일단 우선순위로 놓는다든지 혹은 앞서 얘기했던 본인이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외적인 부분의 마케팅 부분은 본인이 어쨌든 경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케팅은 정량적 스펙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 직무 대비해서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회사의 계열사의 순위라든지 혹은 회사의 전체적인 뭐 인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놓고서 거기에 우선순위들을 세팅하고서 접근하는 전략 방법들을 써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세팅을 해서 추후 하반기 때 본인이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가졌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인 스스로 방향성을 정해야 뭐든 그 뒤로 좀 조언을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엽 씨는 호텔 관광을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뭐 진로를 선택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쪽보다는 좀 영업 직무로 파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호텔 쪽으로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사람하고 네.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선택을 했었죠. 네, 당시에는. 그러면 추후에 혹시 이제 다른 기업에 지원할 때 호텔 네. 쪽 전공도 좀 포함해서 지원할 생각도 있나요? 혹시? 네, 그거는 이제 전공에나 어떤 곳에 있어 제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엽 학생 말하는 것만 들어도 정말 사람이랑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데에서도 좀 떨지 않고 자신의 네. 의견을 말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폭넓게 지원을 할 경우에 좀 추천해 줄 만한 기업이나 다른 직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침착해요. 네. 방송 라이브 방송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아까 전에 이제 사전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약간 이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긴장을 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침착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성적인 장점 부분이 있겠죠. 또 네. 영업에 대한 접근 자세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다 부분은 회사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은 좋은 자세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이제 호텔 쪽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가 명확하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해보고 결정을 하는 성향이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가 어떤 건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약간 후순위로 빼놓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산업이 안 맞는 이유는 본인이 해보고 경험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다는 혹은 그게 예.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안 맞는다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후순위를 했는데 결국적으로 그게 영업적 지분 차원에서 보자면은 사실 그거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그 이유의 원인인즉슨 본인이 1차 상반기 때 처음 했었을 때 경험의 경험치를 보니까 호텔에는 리조트의 지원을 그래도 몇 번 한 3-4 군데 했었고 실질적으로 서류 탈락한 곳이 있지만 1차 면접까지 간 곳들이 있어요. 네. 이 말은 즉슨 본인이 서류 통과율이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본인의 전공적인 부분에서 회사들에서 많은 가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결과치, 본인이 했던 그런 지원 경험에 DB에서 실제로 성과적인 있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보면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적인 부분에서는 최소 3순위 안에는 그 호텔 리조트 쪽에 관련된 지원 전략이라든지 지원 회사들의 리스트적인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지원했던 데이터들을 보니까 일단은 그 수입 맥주, 그러니까 맥주 하이트질로 국내 영업에 최종까지 갔었어요. 결과적으로 최종에서 떨어진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본인이 식품이라든지 식음료 쪽에 대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성과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에 다른 곳들에 대한 지원 횟수가 적은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뭐 단순하게는 강릉지사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차원에서 강릉지사가 있는 곳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제 이전 전 직장에 했던 CJ 제일제당도 강릉지사가 있었고 많은 식품회사들이 강릉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뭐 시간적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푸드세일즈 직무를 지원을 했을 때 지역을 따로 설정을 하는 칸이 있었다는 기억은 일단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보의 부족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찾는지도 잘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 리조트 쪽, 그러니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쪽을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은 식자재 쪽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식자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호텔 경영학과 전공자분들이 많이 입사를 해 있고 그분들이 많이 성과를 내기가 좋은 점들이 어쨌든 식자재의 메인 경로 중에 하나가 호텔 쪽이에요. 왜냐하면 식자재를 대량으로 납품해서 사용하는 곳들이 호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조트 쪽이기 때문에 따라서 프레시웨이라든지 아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그린푸드, 삼성 웰스토리 같은 이런 식자재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들에서 지원을 해보고 특히 그중에서도 본인이 확률적인 접근이라고 하면은 강원도 쪽에서 지사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국 단위망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곳들 중에서도 강원도가 지사가 있는 곳들은 본인들이 회사명 한 다음에 강릉지사라든지 강원지사를 쳐보면은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서칭할 때는 꼭 키워드 중심 형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키워드를 타겟팅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서칭해서 효율성 있는 접근 전략을 바탕으로 한 성과까지도 이끌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 경영 전공은 버리지 않고 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고 또 그 외 영업 부분에서는 식자재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원 전략도 좀 중요하겠지만 스펙적인 부분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동엽 씨를 보면 대외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네.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하셨는데 현주쌤 이런 동엽 씨의 스펙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서류 전형 통과하고서 면접 전형에 가게 되면은 아마 거의 100% 확률로 물어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라고 하면은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졸업이 이번에 2018년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2학년 마치고 인턴을 또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졸업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하면은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3점이 넘으면은 서류에서 이제 필터링 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초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본인의 본업적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본인이 경험치가 많은 부분으로 어느 정도 소거가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공부를 안 한 거고요. 솔직하네요. 네, 그건 이제 그냥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됐든 이제 그때 그냥 상황이 제가 좀 먼 곳만 쳐다보다가 눈앞에 걸 놓쳤어요. 그래서 되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제 눈앞에 있는 시험이라든가 어느 정도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후회를 하고 있지만 바꿀 수가 없네요 이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면접 때 물어볼 거고 물론 이제 추후 면접 관련돼서 다른 컨설턴트 분이 해주시겠지만 본인의 자세적인 부분에서 솔직하게 접근하는 거 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하나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봤는데 영어 관련된 점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6월 달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예정하고 있고 혹시 네. 이게 예정된 점수가 성과가 난다고 하면은 본인의 기준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6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저께 시험을 봤는데요. 글쎄요, 네,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익 스피킹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일단 당연한 거겠지만 적격 기준 물론 이제 요즘에 많은 사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사기업 기준의 상반기 공채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스피킹의 기준 점수가 굉장히 낮춰지던가 없어졌어요. 단순하게는 삼성 그룹사들이 일단 무조건 필수적으로 스피킹 점수가 있어야지 보편적인 직무에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뭐 CJ라든지 뭐 LG 같은 경우도 세일즈라든지 파이낸스 직무에 토익 점수 700점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스피킹 점수의 변별성은 낮아졌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국내 회사,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들은 아마 대부분 큰 기업들일 거고 거기는 글로벌적인 회사를 지향하는 곳일 거예요. 그럼 글로벌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글로벌적인 역량을 있는 지원자를 뽑으려고 할 거고 단순하게는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스피킹 점수가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 방학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즌 내에 최대한 당연히 6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 네. 그 이상 어떻게 보면 7까지도 혹시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따른 본인의 정량적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선제적으로 완료된 다음에 그 이후에 전형적인 프로세스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적성에서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특히 CJ 인적성 같은 경우는 하부 필터링이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적성은 CJ나 롯데 같은 곳에 떨어졌다고 하면 못 보는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G사트 기준 이상이 아니고서는 인적성 떨어진 부분은 본인이 준비도가 부족했던 혹은 점수가 어쨌든 낮았던 부분에서 그런 전형적인 프로세스별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빨리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펙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영어 성적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처음으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처음 준비를 하는. 그러면 그 전에 하이트 진로는 최종 면접까지 갔고 그리고 1차 면접까지 간 데도 꽤 있는데 이때도 영어 성적이 아예 없었나요? 네, 아예 없었습니다. 성적이 없어도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영업적인 부분에서 단순하게 보면은 국내 영업 쪽에 치우친 산업군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영어 점수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사실 그렇게 많이 쓸 요소는 아닌데 네. 본인의 보완제적인 부분에서 뭐 학점이 낮은 부분이라든지 또 어쨌든 학교의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의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스피킹 점수가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스펙적인 보완은 뭐 준비만 되면은 바로 다 마련이 되는 거니까 이제 또 살펴볼 게 대외 활동 경험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어필할 만한 괜찮은 좀 대외 활동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점이 낮은 이유가 네. 뭔가 본업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경험치가 많은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통일성 있게 활용하느냐 부분이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엽 씨의 그 대외 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보면은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업에서 본인이 페이를 받고 업무를 했던 경험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ING 스토리의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건 또 1년 정도 기간에 한 부분이 있고 사실 나머지 부분은 3개월이라든지 아르바이트도 짧게 했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최소 6개월이라든지 1년 이상 한 것들은 본인이 그 경력 사항에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 스펙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라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광고 에이전시에서 재직을 하셨어요. 3개월 정도. 혹시 사무보조 같은 네, 그때 혹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 기업
이제 공식 SNS 채널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이제 직접 제작을 했던 이제 블로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다른 SNS 같은 콘텐츠는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직접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 쪽으로 네. 한 거라고 이해가 네.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회사에서 물론 이제 약간 아웃데이트하지만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채널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업 쪽을 쓴다든지 혹은 마케팅 쪽을 써도 소재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지금 국비 지원 과정을 통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고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떤 본인의 목적성이라든지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우는 걸 신청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정도 되게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네. 그만뒀죠.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한 거는 명확하게 이제 네. 동엽 씨의 실수인 네.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계획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네. 동엽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자세라고 하면은 일단은 실행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실행을 잘한다는 부분은 사실 신입사원에서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극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역량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이 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적중도 있는 실행이 결과적으로 좋은 기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사실 하반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계획적인 부분에 보완이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전적으로 본인이 계획을 명확하게 잘 세워서 그 계획 스케줄대로 본인이 이행하는 연습들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은 어쨌든 경험치적인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들도 실제 영업 직무라든지 혹은 본인이 했던 그 업무적인 경험들은 마케팅 직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가치가 충분히 있죠.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결과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고서 역량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냐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본인만의 방법, 본인만의 키워드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 정리 바탕을 통해서 일원화된 최소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구난방일 것 같아서 많이 경험 정리를 해서 키워드화 한다고 하면은 최대 3가지 정도만 본인한테 정말 특별한 타 지원자 대비해서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적성이나 영어 점수, 학점 같은 경우에는 필수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좀 대다수의 취준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동엽 씨가 하반기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준 쌤 조금 전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점수 결과 언제 나오죠?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선제적으로 바로 짜드리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등록을 해서 네. 혹시 모르게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공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바로 등록해서 준비를 좀 기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적성적인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인사팀에서 지침, 그러니까 Q&A 부분에서 인적성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의 질문이 가장 많이 있어요. 인성적인 부분은 사실 척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재상이라든지 혹은 정말 피해야 될 답변들에 대한 부분에서 표준 편차만 넘어나지 않으면은 어차피 필터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몇 번 연습,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일 텐데 적성 부분은 인사팀의 가이드도 정량적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이 전형 형태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절대 성과가 날 수 없는 형태. 그러니까 마치 수능 공부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아웃풋이 나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형태들의 문제를 잘 풀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제적으로 투입을 많이 해야 될 거고 특히 동엽 씨 같은 경우는 서류 쓰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적성 부분은 사전에 좀 많이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빨리 보완돼야 될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그런 정량적 스펙 부분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 위에는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본인에 대한 경험 정리라든지 지원 전략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이 많이 안 나는 자소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험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하나만 정해서 쓴다고 하면은 쓰는 거에 대해 자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구조화라든지 좀 뭔가 면접관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형태의 글로서 쓰는 것들이 본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본인이 12개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써보는 게 당연히 누구나 다 어렵죠. 네. 처음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소서 부분도 본인이 일단은 본인의 성향들이 실행을 해보는 부분에서 좋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뭐 식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식품 쪽 부분들, 특히 리조트적인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본인이 좀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소서를 쓰거나 혹은 상반기 때 이미 항목들이 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미리미리 써보는 연습들.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가 대부분 크게 바뀌진 않아요. 1년치의 상반기, 하반기는 자소 항목이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미리미리 써보는 습관들도 들이는 것도 향후 하반기를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준 쌤이 대략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동엽 학생이 들을 때 좀 들으면서 궁금했거나 오늘 방송 중에 이건 좀 물어봐야지 했던 게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까 경험 정리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연도별로 이제 쭉쭉 나열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생각이 많이 안 나는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좀 오래된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게 형태적으로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마치 이제 동엽 학생은 새하얀 도화지 같은 거죠. 새하얀 도화지. 지금 옷도 약간 하얀색 입고 오셨는데 새하얀 도화지인데 결과적으로 카테고리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테고리화는 단순하게 쉽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굉장히 권장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사실 뭐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제가 만날 때 상담을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마인드맵을 꼭 해보라고 하는데 마인드맵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가운데에 놓고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스펙, 그다음에 성향 가치관, 그다음에 대외 활동과 사회 활동적인 부분들 이 4가지 카테고리를 꼭 포함해서 접근하셔야겠죠. 결과적으로 스펙이란 부분을 예로 들자고 하면은 본인의 학교 학점 전공이 나올 것이고 전공에서 했던 과목들이 나오고 그 과목들에서 했던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물론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소 형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했던 프로젝트를 스타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거고 이게 가장 1차적인 소위 드래프트한 본인의 경험 정리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를 정리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뭐 도전 정신이라든지 열정 정신, 혹은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들. 그 각가지 카테고리적인 키워드들은 뭐 추후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런 정리화된 자료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본인의 경험을 스타 형식으로 짧게나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추후 자소서를 쓸 때는 그 정리된 표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회사의 자소서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직무적 역량이라든지 크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항목들도 많아야 5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리만 잘해놓는다고 하면은 자소서 쓰는 속도라든지 효율성 부분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엽 씨 첫 방송 출연이었는데 굉장히 떨지도 않고 말씀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되게 떨고 있는데 이게 티가 안 난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인 것 같고요. 되게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사람 좋은 웃음을 갖고 있는 동엽 학생이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스펙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내일은 또 자소서 컨설팅이 이어지니까요. 동엽 학생은 내일 방송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현준 컨설턴트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직 축구 전문 기자님과 함께하는 잡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기자에 대한 직업 탐구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대 시작 답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 코너 잡초대석에서는요, 전직 축구 전문 기자 김진혁 기자님과 함께 스포츠 기자에 대한 직업 탐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입니다. 김권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김권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광주 광산구 안청동 하남산단 8번로에 위치하고 있고 기업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체인 서암기계공업 주식회사입니다. 기계 가공 업무로 여러 가지 기계장치를 조작할 CNC 선반 조작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6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CNC 선반 조작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7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 5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10일 나를 이해하기, 17일 취업 목표 정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성남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CNS 링크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CNS 링크는 내비게이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영업지원 및 출고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제품 관리 및 영업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출고 지원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이 무관합니다. 운전이 가능하신 분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2,8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코스텔 주식회사입니다.
코스텔 주식회사는 빌트인 가전, 또 디지털 TV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몰 영업 담당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관련 행사 기획 및 판매 정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 4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급여 외에도 영업을 위한 차량 및 주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 영업 담당 직원을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잡초대석 순서인데요. 오늘은요, 또 4년 만에 찾아온 월드컵에 딱 맞는 잡초대석에 또 초대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이 갈수록 축구와 함께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취업 정보는 이 인기와 반비례해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축구 전문 매체 스포탈 코리아에서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던 김진엽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먼저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주신 걸 텐데 취중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전문 매체 스포탈 코리아에서 3년 동안 기자를 활동했던 김진엽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포츠 언론을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먼저 얻기 전에 궁금한 게 이번에 월드컵 또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뒤에 경기에서 또 독일이 스웨덴을 이겼죠? 맞습니다. 2대1로 이겼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실낱 같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좀 앞으로 경우의 수가 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독일을 이기면요. 그리고 스웨덴이 멕시코를 잡아준다면 어허. 16강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요즘 표현으로 경우의 수, 킹의 예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2골 차로 이기거나 스웨덴이 멕시코를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준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가 1승 2패를 하고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적적인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독일을 2점 차로 이기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하네요. 그러니까요. 2점 독일만 이기면 차만 뭐 2골 정도야. 그렇죠. 이 정도야 뭐. 그럼요. 네. 씁쓸하네요. 저는 좀 축구는 좀 잘 알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기자님과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혹시 기자님이 스포탈 코리아라는 축구 전문 매체에서 어떤 부분을 취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부천 FC, 대전 시티즌, 광주 FC 등을 전문 담당 기자로 활동했었고요. 네. 이제 A 대표팀을 포함해서 각 연령별 대표팀도 취재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열렸던 올스타전도 취재를 다녀왔고요. 네. 올해 4월에는 이제 국가대표 공격수인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고 네. 있어요. 네네. 거기도 이제 현장 취재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팀들을 담당하시고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스포츠 기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직업을 하는 친구도 없고 주변에서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일하는 패턴이나 방식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라는 직종 자체가 스포츠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분들도 이제 정확한 출퇴근이 명확하지가 않는데 네. 스포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말이 없는 편이에요. 경기가 이제 주말에 치러지다 보니까 네. 주말에 현장을 나가고 이제 주중에 쉬는 패턴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축구를 주로 담당했지만 제가 있었던 매체 말고 전반적으로 요즘 축구 매체들이 다 해외 경기도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는 또 새벽에 경기를 열리다 네. 보니까 네. 아침에는 물론 저녁까지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루틴이 조금 부족한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재미가 있는 일입니다. 네. 남규 아나운서도 새벽에 근무를 하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좀 알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나중에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진짜.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자님과 같은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축구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새삼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님이 취재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지난 시즌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광주 FC가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잔류하는 순간이었어요. 광주 FC라는 팀 자체가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렇게 똘똘 뭉친 아주 재밌는 팀이에요. 조직력이 좀 네. 중요한 팀이죠.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37라운드로 기억되는데 강호인 포항 스틸러스를 홈으로 불렀어요. 네. 비기기만 하면 승점을 확신하는 상황이었는데 잔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1대0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네. 당시에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누르고 있었던 정조국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잔류에 성공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담당 기자다 보니까 또 이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함께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당시 신입이었던 제 눈에는 그렇게 잔류를 기뻐하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경기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그 경기를 다 관람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다 제끼고 같이 막 얼싸안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또 기자라는 중립심을 발휘해서 좀 참았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보면 현장에도 정말 많이 나가시고 많은 구단을 직접 다 보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는 미약하게나마 제가 기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조금씩 달성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뿌듯한 것 같아요. 네. 특정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기자분들이 쓰지 않았던 일부 비인기 팀이나 2부 리그 경기들을 쓰면 메인 포털에 이렇게 덕분에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라는 댓글이 달려요. 네. 그럴 때마다 되게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 노력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목표했던 이제 바람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가끔 날씨를 하면 네이버 메인 포털에 오를 때가 있는데 좀 저는 좀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다 보니까. 네. 근데 기자님은 좀 좋은 얘기가 들린다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이 혹시 기자라는 꿈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이제 글쓰기랑 언론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꿈만 꾸고 있었고 그냥 여느 대학생처럼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다녀왔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평소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답게 테마도 이제 축구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런던, 파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밀라노에서 로마로 거쳐가는 과정에서 피렌체라는 도시를 들렀어요. 네. 사실 피렌체는 이제 다른 이유로 갔다가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피오렌티나라는 팀을 갔어요. 거기도 이제 유명한 팀이 있어서 근데 엄청난 강호는 아니지만 중상위권은 항상 머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경기장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도시 외곽에 되게 허름한 거였어요. 네. 실제로 허름하다보다 제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는데 외곽인데다가 비시즌이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도 없어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되는데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피오렌티나 유니폼을 입은 소년이랑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한 여성분을 뵀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뛰어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건네주실 때 동양인 관광객 같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나 밀라노를 가는데 우리 피오렌티나를 방문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는 강팀이다면서 이렇게 악수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탈리아라는 리그가 유럽 강호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개인 팬이 외국인에게 우리 팀은 강하다라면서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네. 그때 내가 잘하는 글쓰기와 좋아하는 축구가 겹쳐진다면 내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스포츠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스포츠 기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일반적인 학생이었을 텐데 스포츠 기자를 좀
처음 생각하게 된 건 언제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축구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글쓰기를 잘하고 이제 또 제가 PD나 아나운서보다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일명 팬 기자, 이제 스포츠 기자가 되었습니다. 네. 해외를 다녀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스포츠 기자란 게 뭐 대기업 공채처럼 채용 정보가 굉장히 많은 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편인데 실제로 조금 스포츠 기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들을 조금 알려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막연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러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대외 활동에서 명예 기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제가 이제 신문 방송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체육학과를 나온 데도 아닌데다가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그런 관련 학과가 없어서 정보가 정말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대외 활동, 명예 기자를 하면서 이제 기자의 꿈을 꾸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와중에도 좀 개인적으로 나는 이 부분을 정말 노력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인이 되겠고 스포츠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명예 기자만 파지 않았어요. 이제 축구를 준비를 하면서도 언론도 하면서 이제 구단 일도 해보고 중계 방송사 홍보 활동도 해보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냥 대외 활동만으로도 그칠 수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언론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스펙도 좋고 학벌도 저보다 좋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얘들이 경쟁자라는 생각보다는 보고 배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더 다가갔고요. 그리고 일부러 팀장도 자처하면서 담당자와 한마디라도 더 하면서 좀 더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조금 노력하셨던 경험에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뭐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 나갔지만 KBSN이나 뭐 STN 스포츠, 한국 프로축구연맹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경험을 쌓는 좀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인가요? 들어가기가 힘든지. 대외 활동도 요즘은 스펙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네. 좀 인기 있고 큰 곳에서 대외 활동을 하려면 그렇게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뭐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나 STN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떠한 대외 활동의 조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자소서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자소서를 쓸 때 그 전에 제가 했었던 대외 활동들의 경력을 조금 녹이는데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담당자분도 이런 점이 매력이 있어서 너를 뽑았다.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해보니 그런 거에서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네. 저도 축구 해설을 했었는데 3부 리그 축구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때 네. 보면은 항상 명예 기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뭐 3부 리그나 이런 데 가서도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리그의 수준이나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3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 2부보다 조금 열악할 수 있어요. 열악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더 예뻐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또 얻어가는 정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리그의 수준이나 환경을 가리기보다는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보고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스포츠 기자가 되시고 나서 또 현실에 들어오면은 막상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 기자로 직접 오고 보니까 이건 굉장히 좋았고 이건 좀 실망했다.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도 그렇고 단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하나씩만 꼽으라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축구 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동경했던 선수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감독이 되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그들의 이야기를 또 저와 같았던 팬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점을 꼽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루틴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을 할 때도 조금 불편해요. 토요일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저 때문에 시간을 변경해야 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되다 보면 서로 피곤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정말 즐겁고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단점을 감수할 만큼 좀 뿌듯하고 보람된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직업의 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아직 연차가 많이 안 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감히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박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일예로 들자면 정기적인 공채가 없어요. 공채가 없는데 그게 공채를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메이저 스포츠 언론사에서 공채를 해야 취준생들도 이런 길이 있구나라고 준비를 할 텐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갈피를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가끔씩 채용이 있기 때문에 박진 않지만 최악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냉정하게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스포츠 기자를 꿈꾸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막연하겠지만 일단 부딪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인터넷을 조금 더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자기의 글을 쓴다면 그 글의 퀄리티나 수준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의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조금 질문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부딪혀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저처럼 명예 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론사 아르바이트나 구단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연이 닿으면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축구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좀 정말 진심 어린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과 세계 랭킹 1위 독일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정말 솔직하게 예상 스코어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비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기성용 선수가 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정확한 공식 발표인데 기성용 선수가 없으면 일단 우리나라 공격 전개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수비적인 선수들이 와서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세트피스 같은 걸로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독일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골 정도 먹어서 1대1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무승부면은 16강 진출은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잡초세석에서 방금 그 독일전 예상하시면서 땀을 제일 많이 흘리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 스포탈 코리아 축구 기자 김진엽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